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이득이 뭐냐 했을 때 5년 동안 재발률을 비율로 치면은 32%.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오늘 뭐 오늘은 좀 신약. 응. 신약이라 하기도 애매한 약이지만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의 2기와 3기 환자분들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표적 치료제인 이제 버제니오, 키스칼리. 버제니오라는 약은 이미 한번 다뤘고 비슷한 계열의 키스칼리 약이 이번에 또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이 약들이 비슷한 계열인데 CDK4/6 이니비터. CDK4 다시 자료를 잘 드려야겠네. 억제제 다뤄야죠. 예, 인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 생물 시간에 버제니오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요? 대충 갑자기? 기억나요. 세포 주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세포 주기에 이 CDK4/6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걸 억제를 해서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그걸 이제 암세포에 적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암세포에 작용하냐면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세포에만 작용해요. 키스칼리나 버제니오 이 약과 그 다음에 이제 항호르몬제, 타목시페니든 아로마타제 억제제든 이런 약들을 같이 주는 게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예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버제니오랑 키스칼리는 똑같은 약이에요? 회사만 다른 거예요? 네. 네. 원리는 똑같고.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오케이, 비슷한 오케이. 영역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방암 2기 또는 3기 환자들한테 줘봤더니 재발률을 줄여주더라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서 이제 허가는 되었고 급여는 되지는 않아요. 어떤 병기든 상황이든 간에 급여는 아예 지금 안 되는 상황. 이제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급여가 되는데 전이성 유방암만. 예. 2기와 3기에서는 급여는 되지는 않아서 버제니오는 2년 동안 먹는 약이고 매일 먹는 약에 해당이 되고요. 키스칼리라는 약은 3년 동안 먹는 약이긴 한데 3주 먹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3주 먹고 일주일 쉬고 가격은 그렇게 2년 또는 3년 먹으면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2년 먹든 3년 먹든 토탈 금액은 3천에서 4천만 원. 네. 그럼 2년 먹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부작용이 좀 다르니까. 부작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버제니오는 설사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네. 환자들 봤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하시죠? 설사와 피로감이 그렇게 심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쪽 계열 약이 3가지 종류인 건데 버제니오가 제일 독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긴 해요.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버제니오는 거의 3기 환자분들 아니면 처방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임상시험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1개에서 3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유방암의 등급이 고등급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5cm 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아니, 근데 어차피 보험이 안 되는데 그거를 네. 제한을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외에 환자분들한테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는 거. 임상시험은 거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제니오가 얻는 이득이 뭐냐 했을 때 5년 동안 재발률을 비율로 치면은 32% 어마어마한 숫자 정도고 이제 절대적인 숫자로 치면은 한 7% 정도 줄여줘요. 키스칼리가 조금 더 늦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3년밖에 이제 3년 추적 관찰 결과밖에 없는데 키스칼리는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가 좀 잘 오른다고 돼 있어요. 간 수치. 간 효소 수치가 이걸로 인해서 자꾸 오르면은 사실 못 주게 되죠. 오르는 것 때문에 또 중단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약에만 좀 특징적인데 심전도 변화를 조금 일으키는 게 있어요. 이제 QT를 연장시킨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키스칼리 시작할 때 그래서 심전도로 좀 찍어야 되는 게 있는 것인 거고 그 외에 좀 피곤하고 하는 건데 그래도 좀 그냥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키스칼리가 조금 덜 한 것 같기는 하고 대신에 먹는 기간은 조금 더 길고 가격은 똑같고 하지만 둘 다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키스칼리는 적응증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기만 하다면은 사실 받을 수가 있는 약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동안 계속 효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키스칼리의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 추적 결과가 있는 건데 줄여주는 게 비율로 치면 한 25% 정도의 재발률을 줄여주고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한 3% 정도 줄여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점점 커질 거라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점점 추적 관찰하면 할수록 재발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항암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들 권하긴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몇 좀 프로나 힘들어요. 따라올 수 있나요? 현재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쉽진 않고 근데 이제 림피절 전이가 되게 많고 좀 많이 고위험군인 분들은 본인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하시려 하고 오히려 이제 애매한 이기 분들이 효과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이제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약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 근데 참 약값이 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새로운 약이 나오면 급여도 좀 빨리빨리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급여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어쨌거나 이런 약들이 있어서 저희 환자분들이 문제없이 잘 지내시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신약 얘기는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예전에 버제니오 했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리마인드 해드리는 게 분명히 또 새롭게 저희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옛날 거 못 찾을 수도 있고. 매번 새롭습니다, 약들이. 네. 매년 갔다 와서 새로 얘기해줘야지 이번 학회 때 이슈가 뭐였는지라. 네. 세난티오니오 갔다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정리를. 네. 이번 세난토니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10월에 스페인에서 유럽 아마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N02가 완전 히트를 쳐가지고 N5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다음에 또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유TV였습니다.